경제를 모르면 파산. 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릴 치명적인 함정. 우리는 모두 경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고 소비하고 저축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과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경제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면 되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살다가는 그 결과는 곧 파산, 빚더미, 혹은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는 비참한 노후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경제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경제에 대한 무지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는지, 그리고 그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금융지식 부족으로 인한 파산 김씨의 사례. 김씨는 5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씨가 금융지식에 무관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저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로 쓰고 남는 돈은 통장에 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출 이자율이나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몇 년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금리가 어떻게 변동할지, 앞으로의 대출 상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깊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금리가 오르면서 김씨는 대출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수입의 대부분이 이자로 나가고 생활비도 부족해지자 결국 김씨는 큰 빚을 떠안고 말았습니다. 금융 지식이 부족했던 탓에 대출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 김씨가 대출 상품의 차이점과 금리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2. 투자 실패로 인한 좌절 박씨의 사례. 박씨는 40대 초반에 자산을 불려보고자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경제 공부나 투자 지식 없이 주변에서 들은 정보에만 의존해 무작정 투자했습니다. TV에서 자주 언급되던 주식 종목이나 친구가 추천한 코인에 큰 돈을 넣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시장이 급락하면서 박 씨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원금을 거의 잃어버린 후 뒤늦게 경제 공부의 중요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죠. 박 씨는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투자를 시작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경제의 흐름과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투자라는 것이 단순한 도박과 다름없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경제를 알지 못하면 결국 큰 손실을 입는다는 교훈을 줍니다. 투자에도 분명 지식과 전략이 필요한데 박 씨는 이를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접근했기에 실패한 것이죠. 3. 은퇴 후 삶을 준비하지 않은 최 씨의 후회. 마지막으로 최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 씨는 60대 초반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며 큰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연금이 있으니 노후는 문제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은퇴 준비나 자산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물가 상승과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으로 인해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죠. 결국 최 씨는 퇴직 후에도 생계를 위해 다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 때문에 취업이 쉽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무지와 준비 부족이 그의 노후를 망친 것입니다. 이 사례는 노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경제적 지식이 우리의 인생 전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경제를 알면 삶의 안전장치가 생긴다. 위 세 가지 사례는 경제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금융 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금리, 투자, 대출, 연금 등 우리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산의 흐름을 파악하고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위해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경제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투자는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제는 복잡한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원칙과 지식을 지키면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일상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그만큼 돈을 다루는 기술과 지식을 알아야만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경제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지켜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경제 무지에서 벗어나는 방법, 당신의 인생을 구할 재정 지식의 힘. 우리는 경제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만 벌면 되지 않나? 은행에 저축하면 그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돈을 벌고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제에 대한 무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큰 위험을 만들어내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통해 보듯 경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못 버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인생이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경제를 제대로 배우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저 금융 상품 몇 개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지식을 활용해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정 계획 세우기,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첫걸음. 많은 사람들이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을 나중에 할 일로 미루곤 합니다. 나중에 돈 좀 모이면 계획을 세울게라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바로 이게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재정 계획은 돈이 많을 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재정 계획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후의 목표, 20년 후의 목표, 은퇴 시점까지의 자산 목표 등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소득 중에서 얼마나 저축할 것인지 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오더라도 계획에 따라 움직이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산 포트폴리오입니다. 단순히 저축만 해서는 인플레이션에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다양한 형태로 분배해야 합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 등 여러 투자 수단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각종 경제적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산 구성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지출 통제와 소비 습관의 중요성.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가 소비 습관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의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특히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더 많이 벌게 되면 더 좋은 차를 사거나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더 비싼 옷을 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런 소비 습관은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어 핏더미에 앉게 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소비를 무작정 따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소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수적인 지출에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기를 자주 구입하거나 트렌드에 맞춰 옷을 사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가치가 있는 투자에 돈을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출을 기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통해 자신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목표 지향적인 소비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금융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경제를 모른다는 것은 금융상품에 대한 무지도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 보험, 연금, 투자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채 추천을 받거나 광고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융 상품들은 우리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을 때 단순히 이자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환 기간, 이자, 계산 방식,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차이 등 모든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금리가 오르거나 상황이 변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대출 부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범위와 혜택, 그리고 만기 이후 환급액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투자 상품의 경우 투자에 대한 리스크와 수익률,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무작정 높은 수익률만을 쫓는 투자는 오히려 큰 손실을 부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항상 리스크와 보상의 균형을 고려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재정 전문가와의 상담, 외부 도움을 적극 활용하라.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전문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기 때문에 재정 계획이나 자산 관리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정 전문가, 금융 컨설턴트, 자산 관리사 등은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위험 요소를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언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확인하고 더 나은 재정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대출이나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경제 지식이 인생의 안전장치다. 결국 우리가 경제를 배우고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경제 지식은 우리 인생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정 계획을 세우고 소비 습관을 통제하며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위기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경제를 모르면 결국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쌓고 그 지식에 기반해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파산과 실패의 함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경제를 배우고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당신의 미래를 지킬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경제적 지식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